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순입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어요. 제 인생이 참 굴곡이 많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세 자녀를 키우느라 허리가 굽을 정도로 고생했죠.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제가 모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했고, 오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오후에는 미용실 청소를 했어요. 밤에는 집에 와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했죠.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3, 4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약을 살 돈이 아까워서 한약방에서 쑥을 얻어다 찜질을 하곤 했죠.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영호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선생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지순 씨, 영호가 앞으로 크게 될 거예요. 꼭 대학에 보내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래, 우리 영호는 꼭 출세를 해서 좋은 집에 살고 멋진 차도 타겠지. 둘째 미영이는 예쁜 아이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마다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미영이 참 예쁘네. 하지만 미영이는 조금 허영심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가진 것을 꼭 갖고 싶어 했고, 늘 예뻐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도 그건 당연한 소녀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막내 준호는 조금 말썽꾸러기였어요. 공부는 잘했지만 가끔 친구들과 싸워서 선생님께 혼나곤 했죠. 하지만 준호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엄마, 내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아이들은 다 자라 어른이 되었어요. 영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고, 미영이는 결혼을 했어요. 준호도 대학에 들어갔죠. 저는 그제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제 고난은 시작되었어요. 큰아들 영호가 35살 때였어요. 그해 봄, 꽃이 한창 피어나던 4월의 어느 날이었죠.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는 걸 보며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영호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엔 정말 큰 기회예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정말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영호가 드디어 크게 될 때가 왔구나 하고 생각했죠. 영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릴 적 장난감 자동차를 받았을 때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어른이 되어 큰 꿈을 꾸고 있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어머니, 이번 사업은 정말 대박이 날 거예요. 요즘 뜨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 분야 전문가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할 거예요. 영호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영호가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며 돈을 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실패하고 제대로 갚지도 못했었죠. 그래서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영호야, 이번엔 정말 자신 있니? 전에도 그랬잖아. 그러자 영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달라요. 전에는 제가 경험도 없고 준비도 부족했지만 이번엔 2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시장 조사도 꼼꼼히 했고 투자자들도 몇 명 찾아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영호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3천만 원을 빌려주었죠. 그 돈은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둔 거였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줄 수 있었어요. 영호야, 이 돈으로 꼭 성공하렴. 어머니는 너가 자랑스럽단다. 그렇게 말하며 돈을 건넸어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봤어요. 고객님,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빼시면 위험해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죠?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은행 직원은 몇 번이나 확인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영호에게 돈을 건네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영호야,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지? 꼭 성공해서 나중에 어머니 효도하는 거 잊지 말고. 영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어머니가 고생하신 만큼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호가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우리 영호가 멋진 양복을 입고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는 모습.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마치 제가 성공한 것처럼 기분이 들뜨더라고요. 잠 못 이루는 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부처님, 우리 영호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트더라고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영호에게서 소식이 뜸했어요. 가끔 전화해서 물어보면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만 듣고 안심했죠.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달 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영호가 그 돈을 모두 노름으로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었죠. 그래서 직접 영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영호야,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그러자 영호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어지는 영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처음엔 정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가 빠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노름을 했어요. 처음엔 조금 땄는데 욕심이 생겨서 더 큰 돈을 걸었다가 결국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떻댔는지 아세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충격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아들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영호의 흐느끼는 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어요. 영호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영호는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순 없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죠. 이웃들이 찾아와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어떻게 제 아들이 이런 짓을 했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밤이면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우리 영호가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슬퍼졌어요. 한편으로는 영호가 미워서 당장 찾아가 딱이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는 마음에 그러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딸 미영이 저를 찾아왔어요. 미영은 몇 년 전 이혼을 했는데 이번에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식만 멋지게 올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제 마음은 조금 복잡했어요. 영호의 일 때문에 이미 많은 돈을 잃었거든요. 게다가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생각하며 퇴직금으로 받은 2천만 원을 미영에게 빌려주었어요. 미영아, 이번에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그렇게 말하며 돈을 건넸죠. 미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이번엔 우리 미영이가 정말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믿었죠. 영호의 일로 상처받은 마음을 미영이 달래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영이 그 돈으로 결혼 준비는커녕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웃 아줌마가 미영이를 성형외과에서 봤다는 말을 전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었죠.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미영이 제 집에 찾아왔을 때 모든 게 사실임을 알게 되었어요. 미영의 변한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코가 높아지고 눈이 커져 있었죠. 처음 보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미영아,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면서.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미영은 오히려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저도 예쁘게 살고 싶다고요. 이렇게 해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 딸의 행복이 과연 외모에 달려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니 너무나 슬펐어요. 미영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쁘면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생긴 채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미영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미영아, 너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 돈은 너의 결혼을 위해 준 거였잖니. 미영은 대답했어요. 결혼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예뻐져야 좋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결혼을 위한 투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딸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한숨만 나왔죠.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이번엔 딸에게 배신당한 거죠.
방 안에 혼자 앉아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슬퍼졌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일어나 옛날 앨범을 펼쳤어요. 어릴 적 미영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죠. 순수하게 웃고 있는 미영이의 모습. 그때는 어쩜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우리 미영이가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다음 날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미영아, 어머니 말 좀 들어볼래? 너가 지금 예뻐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너 본래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웠어. 하지만 미영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후로 미영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찾아오는 일도 없어졌죠. 가끔 동네 사람들에게 미영이 소식을 듣곤 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더라. 술집에서 일한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준호의 차례였어요. 준호는 항상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도 저를 실망시켰어요.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주식으로 대박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제 친구가 확실한 정보를 줬어요.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2번이나 속은 후였으니까요. 준호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위험해.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준호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제 친구 아버지가 큰 회사 임원이신데 그분에게서 들은 내부 정보예요. 이 정보만 있으면 한 달 만에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준호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쩌면 이번엔 정말 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는 성공해서 영호와 미영이 때 잃은 돈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준호는 정말 기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어머니를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또 한 번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이번엔 잘 될 거야. 우리 준호가 해낼 거야. 하지만 그 희망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준호의 집으로 찾아갔죠. 준호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겨우 문이 열렸는데 준호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씻지도 않은 듯한 모습으로 초췌해 보였죠. 준호야, 무슨 일이야? 주식은 어떻게 됐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식은 폭락했고 빚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제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어도 됐을 텐데 왜 자꾸 다그치세요? 어머니 때문에 다 잃었어요. 어머니 탓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막내 아들마저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준호야,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죠.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세 자식 모두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모은 돈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날 밤 베개를 껴안고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던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이제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집도, 자식들의 사랑도 모두 잃어버렸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때는 정말 막막하기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평생 모은 돈은 물론이고 살던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허리 굽은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제 모습이 너무나 처연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어요. 아침이면 일자리를 찾아 거리로 나섰어요. 하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할머니, 우리는 젊은 사람을 뽑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식당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예전에 하던 일이라 익숙했지만 이제는 나이 때문에 허리가 더 아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돈으로는 겨우 방세를 낼 수 있을 뿐이었어요. 먹는 것은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얻어먹었죠. 자식들은 그런 저를 외면했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죠.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들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서러웠어요. 어느 날은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호야, 엄마가 좀 어렵네. 혹시 얼마라도 보태줄 수 있니? 그랬더니 영호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요. 다음에 여유되면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 한참을 울었어요. 미영이에게도 연락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바쁘다며 끊어버렸어요. 준호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하나둘 외면당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갈 수가 없었죠. 약국에서 파는 싼 파스를 붙이는 게 전부였어요. 하루는 길을 가다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사람이 부축해 주었는데 제 오랜 친구 박순자였어요. 50년 지기 친구를 우연히 만난 거죠. 순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 물었어요. 지순아, 너 왜 이렇게 됐어? 무슨 일 있었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예요. 순자의 품에 안겨 엉엉 울면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자식들에게 속은 이야기, 모든 재산을 잃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처지까지. 순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를 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못된 자식들이 다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순아, 우리가 처절하게 복수해주자. 한 번 속았다고 너무 풀 죽지 마. 이번엔 우리가 그 못된 자식들을 속여보자고.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순자의 말을 듣다 보니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순자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순자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너는 그저 내 말대로만 하면 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내가 자식들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 걸까? 그래도 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저를 배신한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영호가 노름으로 돈을 날린 것, 미영이가 성형수술을 받은 것, 준호가 주식으로 모든 걸 잃은 것, 그리고 지금 저를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까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너 말대로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니? 순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좋아. 지순아,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계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에겐 정말 절실했어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순자의 집에 도착하자 순자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순자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순자의 계획은 이랬어요. 먼저 제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숨겨둔 큰 유산이 있다는 이야기도 퍼뜨리는 거죠.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제가 물었어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 너가 자식들에게 조건을 내걸어. 유산을 받고 싶으면 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도 될까?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순아, 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잘 알아. 이번엔 너가 행복해질 차례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순 없다고 생각했죠. 알았어, 순자야. 너 말대로 하자. 그렇게 우리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동네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김 할머니가 큰 병에 걸렸대. 수술을 해야 한대. 그리고 이어서 유산 이야기도 퍼뜨렸어요. 알고 보니 김 할머니가 큰 부자셨. 20억은 될 거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병문안도 오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연기를 해야 했죠. 기침도 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영호였어요. 어머니, 큰 병에 걸리셨다면서요? 많이 아프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계획대로 연기를 해야 했죠. 그래, 영호야. 엄마가 많이 아프구나. 영호의 뒤를 이어 미영이와 준호도 연락을 해왔어요. 모두 걱정하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어요.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 자식들이 차례로 저를 찾아왔어요. 모두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죠. 어머니, 제발 힘내세요. 어머니 좋은 병원에 모시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제가 자식들에게 유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희들에게 줄 게 있단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자식들의 눈이 반짝 빛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영호에겐 6개월 동안 노름을 끊고 정직하게 일하라고 했어요. 미영에겐 성형 중독에서 벗어나 봉사활동을 하라고 했죠. 준호에겐 주식을 그만두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식들은 처음엔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유산을 받기 위해서 마지못해 동의했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복수, 아니 교훈 주기가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자식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죠. 6개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제 자식들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우선 큰아들 영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영호는 노름을 끊고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대요. 노름 빚 때문에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말이에요. 그 아이가 면접을 보러 다닐 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영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영호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밤새 울었나 봐요. 어머니, 제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편의점이지만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영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희망과 결심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죠. 영호야, 정말 잘했어. 엄마는 너가 자랑스럽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영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 열심히 살게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1달, 2달. 시간이 지날수록 영호는 변해갔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대요.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했고 점주님의 신임도 얻었죠. 가끔 제가 편의점에 들러 영호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손님들에게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꼼꼼하게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3개월째 되던 날, 영호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제가 소액대출을 받아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편의점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영호가 그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이니? 너가 가게를 연다고? 제가 물었더니 영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 제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노름은 정말 다시는 안 해요. 영호의 작은 가게는 동네 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크지는 않지만 정말 아담하고 깔끔했죠. 개업날 제가 가보니 영호가 열심히 손님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어른이 된 것 같아서요. 가게 한쪽 벽에는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액자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둘째 미영이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처음에 요양원 봉사활동을 하라고 했을 때 미영이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요. 그렇게 말하던 미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더라고요. 첫날
미영이를 요양원에 데려다 줬어요. 떨리는 손으로 요양원 문을 열던 미영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어머니, 저 꼭 해낼게요.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던 미영이의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죠. 우리 딸 꼭 좋은 경험하고 오기를.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영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어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전쟁을 겪고 홀로 자식을 키운 이야기, 그 자식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모르겠어요. 겉모습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영이의 말에 저도 덩달아 울컥해졌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마음이 예쁜 아이였다니. 3개월이 지났을 때 미영이가 또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어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때는 성형수술에 미쳐있던 우리 미영이가 이렇게 변하다니. 미영이의 얼굴에서 화장기가 점점 사라졌어요. 대신 건강한 혈색이 돌더라고요.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있는 미영이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야 제가 진짜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미영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시험 합격 소식을 들고 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이제 정식으로 요양보호사가 됐어요. 그날 밤 미영이를 꼭 안아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랑스러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막내 준호의 변화도 눈부셨어요. 처음에는 주식을 그만두라는 말에 엄청 반발했었죠. 어머니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애원하던 준호였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준호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주식 때문에 잃은 게 돈만이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놓쳤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준호는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대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어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더라고요. 밤에 공부하는 준호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어요. 2개월째 되던 날,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우리 막내가 드디어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서요. 준호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공부를 했대요. 어머니 제가 많이 뒤처져 있더라고요. 열심히 배워서 따라잡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5개월째 되던 날, 준호가 승진 소식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제가 팀장이 됐어요. 이제 제 팀원들을 잘 이끌어야 해요. 준호의 얼굴에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더 이상 노름에 미쳐있던 그 아이가 아니었죠. 이렇게 자식들이 하나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한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거짓말로 자식들을 속인 게 마음에 걸렸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하나? 언젠가는 털어놓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끊이질 않았어요.
순자에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순자야, 난 이제 어떡하지? 애들이 이렇게 변했는데. 순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순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그 애들이 변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 있었죠. 자식들 얼굴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6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연락했어요. 모두 이번 주말에 집에 모여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식들을 기다리면서 집 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선 어떻게 말을 꺼내지 않은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자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영호, 미영, 준호. 셋 다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눈빛부터 달랐어요. 예전에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영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입을 열었어요. 손이 떨려서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죠. 사실 엄마가 너희를 속인 거야. 무서운 병도 없고 20억 유산도 없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자식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영호, 미영, 준호 모두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는 해방감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희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정말 행복했단다. 그래서 계속 말하지 못했어. 자식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미영이만이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영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더 죄송해요. 어머니를 그렇게 속상하게 해드려서. 영호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큰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엉엉 울면서 영호를 안았어요. 미영이와 준호도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우리 넷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한참 후에야 우리는 겨우 진정이 되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때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 6개월 동안 깨달았어요. 노름이 아닌 정직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영호의 말에 이어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허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준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안정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식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맙구나. 엄마도 미안해. 이런 방법을 써서. 그때 영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 제대로 효도할게요. 미영이와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노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대신 따뜻한 사랑이 가득 차오르는 걸 느꼈죠. 고마워,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정말 달라졌어요. 전화도 자주 하고 찾아오는 일도 많아졌죠. 영호는 매주 일요일마다 가게 문을 닫고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그러면서 장을 봐와 맛있는 음식을 해주더라고요. 영호의 요리 솜씨가 늘어가는 걸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미영이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저를 챙겼어요. 어머니, 이거 요양원에서 배운 건데 어머니 허리에 좋대요. 제가 매일 해드릴게요. 미영이의 따뜻한 손길이 제 아픈 허리를 어루만져 줄 때면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는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저를 데리고 산책을 다녔어요. 어머니 맑은 공기 마시면 건강에 좋대요.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다녀요. 준호와 함께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하지만 가끔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거짓말로 아이들을 속여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자식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정말 엄마가 한 일을 용서한 거니? 화나지 않아? 그때 영호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께 더 큰 잘못을 했잖아요.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의 거짓말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그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준호도 덧붙였어요. 어머니,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어머니께 진짜 효도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성숙해졌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영호의 가게는 점점 더 잘 되어 갔고 미영이는 요양보호사 팀장이 되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더 큰 회사로 스카우트 되었죠. 자식들은 돈을 모아 제게 깜짝 선물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댁으로 이사 가세요. 우리가 모아서 샀어요. 새 아파트 열쇠를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저는 매일 행복해요. 자식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거든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면 씁쓸해지기도 하지만 지금의 행복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도 금방 사라져요. 순자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순아, 넌 복수한 게 아니라 사랑한 거야. 그 사랑이 너희 가족을 살린 거지.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이란 건 참 이상해요. 때론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떠요. 오늘은 어떤 자식이 찾아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기대하면서요. 제 인생의 황혼역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때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구나. 비록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을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저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자식들의 사랑을 받으며 손주들과 재미있게 놀아주는 할머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저는 이 행복을 간직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니까요.